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에서 남북한 통합의학의 현황과 전망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지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의료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탈북을 했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했던 전공이 고려학, 그러니까 한국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파트라 이번에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해서 통합의학에 대한 부분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하게 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게 될 강의 간단한 목차입니다. 우선 통합의학의 개념과 통합의학은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하는 걸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통합의학의 현황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남과 북이 통합의학의 한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통합의학의 개념과 통합의학의 등장입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이 의료였죠. 지금까지 지내오던 우리가 의학에 대한 개념을 놓고 볼 때. 통합의학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처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통합의학에 대해서 서양의학과 함께 치료에서 안정성이나 효과가 입증이 된 보완 대체의학이 서로 결합돼서 치료에 활용이 될 때 이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 클리닉이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업된 병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155년 전에 개업한 병원입니다. 지금 종합병원으로 성장이 돼 있고 마이오 클리닉에서는 이 통합의학에 대해서 서양의학과 함께 약초, 침술, 그리고 마사지라든가 요가, 음악치료 이런 것들이 치료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서양의학과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약초에 대한 치료, 침치료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통합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명을 했습니다. 레이켈이라는 사람은 서양의학이 그동안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비용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의사든 환자든 증가된 비용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서양의학이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성장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환자와 의사와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발생을 한다. 이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통합의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인류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질병을 경과하면서 살아왔죠. 그 과정에 나름대로 터득한 여러 치료 방법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치료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민간요법이었다가 조금은 발전해서 전통의학의 개념으로 이용이 됐죠. 그러다가 근현대에 들어와서 서양의학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상당히 폭넓게 발전을 해오면서 통합의학, 민족의학, 그다음에 또 전통의학의 개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기 역할을 잃게 됩니다. 서양의학이 커지게 되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이 불편도 또 따르게 됩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커지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소통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서로가 의사든 환자든 조금은 불편하구나. 좀 더 환자 치료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 결과물로 다시금 전통의학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러 전통의학들 중에서 그동안 오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들이 입증된 그런 방법들을 치료에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현재 통합의학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통합의학은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질병이 발생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어떤 치료적 접근보다는 예방의학적인 관점과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통합의학의 현황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의료 시스템이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래서 보건의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나 정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남한은 해방되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이후에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서양의학 중심이 성장을 하게 됐고, 현재 남한이 서양의학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서양의학이 미국과 함께 발전해 오는 과정 중에 미국에서 처음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한국도 자연스럽게 통합의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의학대학들에서도 통합의학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통합의학을 현장에 접목을 하기 위한 액션들이 취해집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을 거쳐서 중후반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이 41개의 의학대학들 중 16곳에서 통합의학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사의과대학 등의 대학들에서 통합교육적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서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합해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학이든 전통의학이든 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공동으로 교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현실이 사실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통합의학을 추구하는 것만큼 기존이 서양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대체적인 이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을 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로마요법이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양의학 치료라고도 할 수 없고 전통의학 치료에도 많이 속하지만 보완 대체의학적인 견지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국가의 틀 안에 들어가는 의료 치료의 영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조금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적 접근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통합의학이라는 개념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한이 통합의학이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 북한이 통합의학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통합의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통합의학이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이 결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완 대체의학으로서 여러 가지 치료가 결합 접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북한에도 지금 자연치료라고 불리는 온천과 약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죠. 많은 그 경치 수려한 곳들에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런 온천들이 있고, 이런 것이 휴양소, 요양소, 정양소, 이렇게 환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이것으로서 북한 의료도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 통합의학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을까 하는 과정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그 보건의료가 남한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왔지만, 북한 보건의료의 핵심은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서양학적으로 치료를 하자,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고,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많이 밀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통합의학적인 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북한은 그 전통의학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요. 해방 후 1947년 5월 달에 공중보건사업에서 고려의학을 접목시킬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서양의학과 동아의학을 접목해서 같이 치료할 때 대한 꾸준한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요. 1954년 6월에는 고려의사 자격증 규정을 내각결정 75호로 발표를 하고 고려의사들한테 1년에 2번씩 끊임없이 재교육을 시켜서 전통의학에 대한 그 연구 성과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일 때 대한 이런 액션들을 꾸준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배합을 하면서, 신의학은 양방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들한테 교육에서도 전통의학을 같이 하고 치료에서도 양방과 한방을 함께 하도록 하고 1961년도에 평양의학대학에 처음으로 고려의학부를 설치를 하고 1975년도까지는 북한이 모든 대학들의 고려의학 학부, 그러니까 전통의학 학부가 설치가 돼서 양방과 한방을 한 의과대학에서 함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북한 동아부학의 실체는 어떨까 하는 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의학대학 6년 과정 중 양방과 한방이 한 대학 안에 양방 파트가 있고 한방 파트가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합니다. 여기서 교육을 북한에서는 양한방 교차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양방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방도 일정한 시간 공부를 하도록끔 하고 있고, 한방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양방 과목을 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양의사들도 치료를 하다가 필요할 때는 침 넣고 뜸 뜨고 부항하고 이런 치료를 하죠. 당연히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도 기본적으로 한의사 치료를 하지만 양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합니다. 실제 북한이 지금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파트인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를 하고, 이것이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호담당제로 바뀌었고,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통틀어서 그 환자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양방의사가 배치를 받아야 되지만 한방을 졸업한 의사가 양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슈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들도 거기에 배치가 돼서 양방적인 그 치료 시술을 펼치게 되는 거죠. 항생제를 처방한다든가 아니면 링겔 주사 넣을 수 있다든가 모르핀을 처방한다든가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실험실 검사를 낸다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방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방 의사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실제 치료에서도 똑같게 하는 거죠. 치료 현장에서는 양한방이 어떻게 통합이 되어 있느냐는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는 자기가 아플 때 양방이 필요할지 한방 치료가 필요할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방을 가든 한방을 가든 처음에 어떤 과에 가게 되면 한방에 왔을 때는 한방 선생님이 치료를 하면서 이 환자는 한방 치료보다 양방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양방쌤한테 보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양방쌤이 보고 필요한 양방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치료, 이 환자에 대한 회복 치료는 한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환자를 다시 한방 선생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방과 한방 선생이 함께 환자를 치료하게 되죠. 말 그대로 환자 중심적 치료입니다. 현재 이 환자한테 양방이 필요하냐, 한방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중점에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북한 동아의학이 장점이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동아의학에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또 되고요. 그리고 환자 치료에서 서양의학적인 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양이든 한방이든 영역을 오고 가면서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통합의학이 현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방과 한방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우리가 또 통합의학에서 한 파트로 생각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은 북한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보완대체의학이 그 실질적인 시스템으로서 저는 북한에 있는 휴양소, 요양소, 정양소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휴양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휴양을 하는 것이죠. 환자들이 힐링을 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힘들게 되면 거기에 가서 내가 좋은 곳에서 질 좋은 영양을 섭취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또 쉬기도 하고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 전역에 한 100여 개 정도 있고요. 대동강 휴양소, 묘양산 가족휴양소, 그 다음에 강원도 갈마휴양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휴양소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갈마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시찰을 해서 굉장히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연건평 3만여 평방의 19층 정도의 굉장히 큰 시설, 현대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체육관, 도서실, 오락장, 한정탕, 이발실, 미용실,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식당도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냐? 북한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한테 표창을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유롭게 스스로가 휴양지를 찾아다니면서 힐링을 하죠. 근데 북한은 이렇게 국가에서 자, 당신은 열심히 그동안 일했으니까 휴양소에 가서 좀 휴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낮은 급수로서 요양소가 있습니다. 요양소는 한국의 요양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의 요양원은 그야말로 수용시설이고 케어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될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요양소는 요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물리치료, 감탕치료, 또 치료체육과 광천치료. 광천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천이나 약수 같은 이런 치료입니다. 그리고 뭐 실험실도 있고 보조의료, 기타 다른 질병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요양소와 휴양소의 다른 부분은, 요양소는 좀 더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휴양소는 그야말로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정양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양소는 치료와 근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근로가 없었습니다. 휴양소하고 요양소는. 정양소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원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집으로 안 가고 정양소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집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가 영양이 골고루 맞춰진 식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정양소에서는 그렇게 영양이 맞춰진 이런 식사를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일과 치료와 영양과 이런 것이 혼합이 된, 잘 병합된 이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보완 대체 의학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그 휴양소입니다. 통천 외교단 휴양소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당히 현대적이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감탕치료, 모래치료, 뭐 여러 가지 찜질치료, 물리치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들은 자기 질병에 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치료를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 하에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소문나 있는 김정숙 요양소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휴양각이 있는 함경북도 경성 주울 온천이라는 곳에 있고요. 여기 온천은 그 농도와 성분에 의해서 부인과 질환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불임 환자들이라든가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래찜질하는 사진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물속에서 또 이렇게 독수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남과 북이 통합의학의 한계는 뭐고, 그러면 서로 남과 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통합의학의 한계입니다. 남한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방과 한방이 굉장히 첨예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파트에서는 서양학적인 치료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하고 있고, 한방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걸 통합해서 우리가 통합의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북한은 양방과 한방이 잘 결합이 돼서 통합의학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요가라든가 마사지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아로마요법이라든가 이런 정말 보완 대체 치료법까지 여기 들어갔느냐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약물 치료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통합의학의 차이를 조금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앞에서도 사진에서도 봤고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하거나 수기요법을 실시하거나 하는 걸 직접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합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물리치료, 어떤 수기요법이 필요할지를 의사가 판단하고 직접 의사가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했거나 이를 입원하고 퇴원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호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퇴원하고 환자가 집으로 가도 끊임없이 추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환자가 회복되고 사회에 나을 때까지, 자기 노동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의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남한은 우리가 도수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좀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과 북이 통합의학의 전망을 보게 되면, 만약 경우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교류를 실시를 하고 통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잘 이용을 한다면 통합의학적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통합의학적 우려를 추구한다 하는 개념보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한테 우리가 치료적 서비스, 의료적 서비스를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완성된, 좀 더 환자한테 더 편안함과 덕을 안겨줄 수가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선 양한방 협진을 이루어진 이런 하드웨어적인 장점이라든가, 또 남한에서는 굉장한 우려가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북한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남북한이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이런 의료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통합의학은 환자 중심적 치료 방법이고 치유지향적인 치료 방법이고, 서양의학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커지면서 그로 인한 비용 증강이라든가 시스템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의학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치료법들을 모색을 하면서 우리가 전통의학이라든가 보완 대체의학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도 2000년대부터 전통의학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은 양한방 협진은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좀 더 치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제한성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잘 결합돼서 앞으로 남북한이 좀 더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 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